안녕하세요.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. 자,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는 여기가 다우고 여기는 나스닥이에요. 근데 다우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.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섹터를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 스파이더 펀드 관련된 요런 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. 지난번 영상에서 요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근데 보면 에너지, 파이낸셜즈, 인더스트리얼스, 리얼 이스테이트 이 부동산 쪽이에요. 그 다음에 materials, SLB 이런 게 이 섹터들이 쭉 오르는 걸 보면은 좀 뭐라 할까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비드 19이 끝나고 리오프닝 트레이드라고 하죠.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몰리는 좀 현상이 요즘 계속 좀 보이고 있어요. 특히나 이 XLB 쪽을 한번 잘 보세요. 이게 머티리얼 쪽이거든요. 근데 이쪽에 지금 계속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트랜지트 이쪽도 한번 들여다보세요. 이쪽도 지금 항상 최고치를 좀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XLB 이런 게 특징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. 다른 건 다 빠지고 있을 때. 그래서 보면은 이 텍 기술주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. 그 어제 가장 핫했던 XLC가 또 이렇게 빠졌고. 그럼 왜 그랬냐? 자 보면은 요게 미국 증시 이제 막 열려 있을 때 시간인데 요 시점부터 빠지기 시작해요. 그쵸? 이 시점이 언제예요? 요게 3시 반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이에요, 여기는. 그러면 Eastern EST라고 하나요? Eastern Standard Time. 동부 시간 기준에 갖고 오후 2시 반이에요. 이때가 뭘 했냐? 연준 브리핑이 있었죠. 그래서 연준 얘기가 나오면서 쭉 좀 빠졌어요. 쭉 이렇게 빠졌죠.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느냐? 그걸 또 들여다봐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일이 저 메모장에 막 그냥 대충 영어로 쓰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글로 좀 바꿔서 좀 설명드리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대충 해서 이렇게 그냥 화면 캡처만 했어요. 설명드릴게요. 그 중요 포인트가 인플레이션 예측 관련해 갖고 연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. 첫 번째는 자, economy likely to not contract 수축의 contract가 as much in 2020.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우리 경제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많이 이렇게 수축할 것 같지는 않다.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 회복, 그러니까 좀 빠른 회복에 대해서는 might not last. 그렇게 오래 유지될 것 같진 않다. 그러니까 요즘 막 뭔가 이제 경제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. 그러면서 will take longer to recover than most people think.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빠른 회복보다는 훨씬 더딘 회복이 될 것 같다. 연준 파월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rates will remain low foreseeable future.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에 우리는 이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. remain 0% till 2023. 2023년까지 거의 제로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 3, 4년은 저금리 기조다. 이걸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aiming for inflation above 2% for some time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준을 2%대를 이제 타겟팅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우리가 목표로 계속 삼을 거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2%는 이게 2018년 수준이에요. 2018년에 그때 잠시 2%를 조금 넘었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좀 그냥 정리를 해드렸어요.
뭐 이해하시겠죠, 이거는. 그 다음에 그 연준 그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예측치예요. 이게 Fed.plot이라고 해갖고, 그래서 17명의 그 연준 그 의원들이 그쭉 이렇게 자기 예측치를 넣는 건데, 2021년에는 0%다 이렇게. 우리가 금리는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다. 2022년에도 16명이 0%, 한 명이 0.5%, 2023년에 가니까 0%가 13명,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.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이렇게 0%는 없어요. 한 명이 2%, 2.25%, 2.5%, 2.27%, 누구는 3%도 내놨어요. 그런데 2024년은 아무도 몰라요. 뭐 아니 올해 12월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, 이게 거의 안 맞아요. 항상 보면은 우리 과거에 나왔던 이 닷 플라트 이런 것도 보시면은 거의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뭐 영상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더 닷플랫 얘기하면서 이게 뭔가 진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뭐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세요.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,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겠다, 이거는 절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이런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, 그걸 갖고 이제 좀 넓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실은 페드 자체가 보통은 1년 정도 이제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렇게 3, 4년을 길게 내다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의례적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노멀하지 않은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좀 느끼더라고요. 좀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. 참 이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,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먼 예측치까지 이렇게 예측하는 걸 보면은 뭔가 시장에 연준에 대한 그 신뢰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어요. 제 입장에서는. 그 다음에 어제 가장 핫했던 스노플레이크. 스노플레이크 어제 최고의 핫한 IPO였어요. 그쵸? 그래서 언제 이게 거래가 시작되나, 그러면 저한테 뭐 질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. 좀 누차 얘기했어요. IPO는 언제 어떻게 거래가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른다. 그건 수요 공급의 뭐 이런 예측치를 갖고 우리가 장 시작 전에 그 동시효과처럼 그런 거에서 이제 정해지는 가격대가 딱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. 그쵸? 그리고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요거는 좀 들여다보자고요. 빵 하고 빵 하고 완전 폭등했어요. 완전 폭등. 거의 150% 수준까지 폭등했습니다. 그리고는 쭉 한 110에서 120% 사이에서 끝난 거죠. 그쵸? 여기 111% 정도에서 끝났어요. 그래서 로우하고 하이가 이렇게 컸었고, 그쵸? 120불이 IPO 공식 상장가예요. 원래는 시가가 어떻게 돼요? 오픈이 245에 시작된 거예요. 그래갖고 마켓캡이 무려 70빌리언이나 나왔어요. 시장에서 그 마켓캡을 대략 22에서 25를 예상한다. 제가 지난 스노플레이크 IPO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그거를 거의 3배나 지금 올린 상태예요, 지금. 그래서 이거는
약간 과열됐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얘기했죠.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. 이게 워낙 핫하기 때문에 플러스 100에서 플러스 200% 수준에서 아마 좀 형성이 될 거다. 결국은 뭐 제가 실력은 하나도 없지만 운이 워낙 좋아요. 저는 제 운이 좋아갖고 또 맞췄어요. 이거를 다른 것도 진짜 운이 좋아서 딱 맞췄는데 이것도 맞추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이 시작도 150%이 안에 들고요. 그 다음에 이 범위도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들고 그리고 종가도 이 안에 들었어요. 하여튼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히 여기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참 나는 참 운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실력은 개뿔인데 운은 진짜 따르는구나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관련돼 갖고 제가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죠. 제가 지난번 스노우플레이크 IPO 영상에서 빼먹은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. 막 그 30분짜리 영상 만들다가 제가 그 새벽에 만들었거든요. 새벽에 만들다가 제가 깜빡하고 좀 내용을 하나 빠뜨렸습니다. 근데 그게 중요할 수도 안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그거를 그 영상이 조회수 2만 그리고 추천수 1000 이상 되면은 언급하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추천수는 1000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조회수는 2만을 넘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약속을 좀 지켜드릴게요. 1000은 안 됐지만 추천수가 자 이거예요. 제가 이걸 좀 빼먹었어요. 이게 뭐냐면은 OLAP하고 OLTP 자 이쪽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쪽 이제 아시는 분들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. 이게 뭔지. 근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. 저도 이쪽 그 무슨 전문가는 아닌데 쭉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요. 근데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OLAP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분들이 실은 스노우플레이크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. 단기 트레이더,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이런 분들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그냥 안 보셔도 돼요.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아두세요. 자, 지금 그 스노우플레이크는 OLAP 단계예요. 지금 이 단계인데 이 OLTP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OLTP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략이 있고 트랜잭션이 있어요.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게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냐? 이거는 한마디로 오라클이에요, 오라클. 제가 쉽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초보자들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, 제 영상을. 그러면은 지금은 OLTP 수준이 아닌데 일로 가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.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현재는 70빌 이거는 좀 내려올 거예요. 제 생각에는 70빌리언짜리가 또는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22에서 25빌리언짜리 마켓캡이 오라클 수준의 마켓캡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OLTP로 간다면은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 IPO 그 영상에서 못 해드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쓸모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쓸모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중장기 트레이더들한테는 인베스터들한테는 또 이렇게 좋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. 이쪽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이 참 중요하겠죠, 그렇죠? 하여튼 뭐 이렇고요. 그 다음에 바쁩니다, 그렇죠? 자, 페이스북에 대해서 FTC에서 엔티트러스트 요거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.
연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그랬죠. 어제 페이스북이 얼마큼 빠졌죠?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이 한 마이너스 3.27% 정도 많이 빠졌어요. 그쵸? 그래서 페이스북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뉴스를 좀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. 왜? 왜?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, 무슨 뭐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빼겠다 막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저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, 근데 또 유튜브 이런데 이제 또 이 해외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한국의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 그렇더라고요. 페이스북 뭐 큰 걱정 없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했고, 말 그대로 큰 걱정 없이 많이 안 빠졌어요. 오히려 올랐습니다. 네, 여기서 이 FTC 요거를 제가 꺼내 든 이유는 이런 거예요. 엔티트러스트는 뭐 어떤 문제인지는 알죠? 페이스북에 대해서. 자,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, 페이스북이 혹시라도 페이스북한테 위협이 될 만한 자그마한 회사들을 그냥 인수를 해버림으로써 얘네들이 클 수 없게끔 결국은 페이스북이 독점권을 계속 유지를 하게끔 그런 그 나쁜 습관이 혹시 있지 않았느냐, 이거 이 페이스북의 엔티트러스트 내용이에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어떤 중요한 게 있느냐? 자, 2019년 6월 이게 중요한 거예요. 2019년 6월. 왜? 이때부터 FTC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1년하고 몇 개월 지나 3개월 만에 이 뉴스가 터진 거예요. 자,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, 이런 정부기관 이런 데에서요, 조사를 1년 넘게 했다는 거는 이거 거의 99.9%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은 1년 넘게 조사한 걸 갖고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흐지부지 없어지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, 페이스북한테는. 그리고 페이스북뿐만 아니고 지금 구글 쪽도 좀 약간 언급이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구글 주주분들도 요 뉴스에 계속 새로운 뉴스 나오면은 계속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. 중요합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냥 뭐 엔티트러스트 관련해서 막 얘기 나는데 뭐 나와도 별 영향 없이 잘 흘러갔잖아요. 근데 이번 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조금 무게가 있어요. 그래서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요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버핏이 얘기한 거거든요. IPO means it's probably overpriced. IPO. 그쵸.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. IPO란 그쵸. 자기 원래 평가받을 가격보다 훨씬 고평가되어 있는 거다. 있을 거다. 있다는 의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실은 애플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할까 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